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장이고요. 전반적으로 두드러진 특징은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좀 눌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큰 폭의 눌림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반도체를 매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눌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조금 더 낙폭이 깊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반도체는 일희일비하면서 언제든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메모리는 끄덕없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바 오늘 아침에 다월 투자증권에서 관련된 이슈를 정리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 일련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결국 시장에서 믿을 만한 언덕을 잘 타고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업시키는 전략이 불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든든한 주역은 메모리, 반도체 이 영역을 넘어서는 아직 뚜렷한 섹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잘 나오게 된다면 K 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렸는데요. 7월 초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58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가 프리마켓에서 300만 원 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 SK스퀘어가 200만 원을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이제 사상 최고치를 쓰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42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미국의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들 줄줄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실적 성적표 나오면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신기록을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밸류가 찼다라는 인식도 있고 또 한 번 추가 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도 있고 좀 양측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최근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아침에 나온 증권사의 리포트를 바라보면서 투자 포트를 재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계산하실 때 장기 계약, LTA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주환원. 저희 머니코드에서 염승환 이사가 이제 LS증권의 염승환 이사가 주주 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될 건지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발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두 번째가 이제 주주 환원이고요. 세 번째는 HBM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LTA 장기 계약을 보면 이게 공식적으로 누구누구와 얼만큼의 기간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붙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LTA 장기 계약에 따른 부분, 그러니까 가격이 언제 처음으로 반영이 되냐 봤을 때 3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 LTA 가격 반영이 되면서 장기 계약에 대한 그런 실적이 조금 더 실리면서 긍정적인 또 실적 데이터를 우리가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모멘텀이 조금 더 증가하는 또 붙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 환원은 예전에 머니코드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HBM입니다. 사실 이제 HBM4가 이제 일부 지연이 되면서 HBM3E 같은 경우에는 12단 제품이죠. 연중 수요가 더 붙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거고 HBM4 일부 제품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제 2분기에는 다시 한번 일부 제품이 또 시작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제 더해지면서 다시금 좀 긍정적인 훈풍이 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HBM은 하반기에 유의미한 서로 협상이 오고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붙을 수가 있겠죠. 3분기 범용 그러니까 D램과 그리고 이제 낸드의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D램 같은 경우에는 30% 중반까지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받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20% 후반 가격 인상에 대한 메리트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부진해도 메모리는 끄덕없이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이 섹터에 대한 깊은 관찰력, 인사이트 지속적으로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현재 10시 4분인데요. 시황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하락에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9,000선을 넘어서며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좀 밀리면서 9,0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죠. 반도체 투톱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적으로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 반도체 투톱의 하락과 함께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가 도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업종별 순환매보다는 전반적으로 금융업종을 제외하고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 스페이스X가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면서 기술주 전반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함께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안에서 마이크론의 6% 가까운 급등이 있었지만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마켓에서는 마이크론의 상승과 함께 SK하이닉스가 30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정규장 들어서는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현재 시간 기준으로 1.85% 가까이 하락하면서 300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삼성전자도 2.69%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 자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할 때는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가팔랐고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시장의 시선이 조금 더 HBM 메모리 강자, 종합 가전기업보다 메모리 쪽으로 조금 더 시장의 시선이 옮겨갔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2,080조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000조 원에서 움직이면서 80조 원가량의 시가총액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위 자리를 굳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삼성전기도 7% 가까이 빠지면서 LG이노텍도 8% 가까이 밀립니다. MLCC 관련된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오늘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외에 그래도 SK스퀘어는 강합니다. 하이닉스가 하락하고 있지만 중간 지주사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스퀘어 오늘 프리마켓에서 200만 원 선 넘어섰는데요. 현재 시간 5.84% 가까이 오르면서 강세 탄력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도 급등하면서 오늘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8.36%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스퀘어보다 오늘은 SK가 지주사가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80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이 써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생명도 5% 가까이 오르면서 삼성전자는 빠지지만 삼성생명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 오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삼성물산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생명, 물산, SK스퀘어, SK까지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 켜내면서 전자와 닉스는 빠지지만 중간지주사는 강하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원전, 조선 그리고 전력설비 3사가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전력설비 3사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원전이나 조선주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전력기기 3사 가운데 산일전기가 4.36%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BESS 신재생 관련된 변압기 공급 계약 소식을 어제 장에서 전했고요. 이와 함께 오늘 장 초반부터 4%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전력 설비 관련된 모멘텀 붙으면서 LS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도 3% 가까이 상승 중에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0.5%가량 오르면서 전력 설비 3사가 AI 데이터 센터 모멘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아쉽게 좀 내려왔습니다. 조선 에너빌리티 장 초반 3% 가량의 강세 탄력 붙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3사는 일제히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한미 반도체까지 5%가량 밀리면서 투톱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주목받습니다. APR과 삼양식품 3%, 5% 각각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가 쉬어갔지만 다우존스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영향 받아서 국내에서도 내수 관련된 종목들 좀 방어성 성격이 짙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KTNG도 1.4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 여력이 큰 종목들 위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기술주 위주의 하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올라주고 있는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특히 지금 바이오 USA가 개막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어제자로 개막을 했는데 여기서 ADC 관련된 기업들이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적으로 이러한 기대감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8% 가까이 오르면서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도 약 2%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LNC 바이오도 9%가량 급등 중입니다. 다만 전환 청구권 행사를 어제 밝힌 D&D 파마텍 주가는 급락 중에 있습니다. 약 4%가량 빠지는데요. 다만 장 초반 7% 가까이 밀렸던 것과 비교하면 낙폭을 거의 회복해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전반이 쉬어가는 가운데 오늘 그래도 올라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스티인데요. 예스티가 어제 상승에 이어 오늘도 약 8%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비주 가운데 예스티만이 빨간불 켜내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HPSP와의 특허 계약 논쟁이 좀 해결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HPSP는 5%가량 빠지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장비주 단 안에서도 예스티만이 올라줍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지수 상황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상승으로 움직여주면서 특히 프리마켓에서 SK하이닉스가 300만 닉스를 넘어서면서 오늘 1만 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출발을 했었는데요. 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9,000선을 내려놨고 8,97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1.5%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2.87%가량 하락하면서 94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면서 반도체 소부장까지 일제히 쉬고 있는 영향을 받아가고 있고요. 코스피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특히 연기금이 다시 팔고 있는데 나흘간 1조 6천억가량의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연기금의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증권 시장에 연기금의 순매도가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달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 비중 축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이에 따라 기관의 순매도 3천억가량 집계됩니다. 외국인도 1조 7천억가량 팔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지수를 9,000선 아래로 끌어내렸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개인의 순매수만이 2조 원 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면서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800억가량 팔고 있다는 점 아쉽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시선이 다시금 순매도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삼성전자 외에 AI 섹터 때문에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LG전자도 AI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 30만 원 이상짜리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교보증권에서 LG전자 35만 원짜리 그러니까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와서 꽤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주는 LG전자는 이제 예전에 가전 제품 회사가 아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 그리고 로봇 사업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렸겠죠. 오늘 좀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비중 확대 기회로 노려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2분기 영업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컨센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1년 전보다 135% 성장을 하면서 뭐 2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으니까요. 1조 한 5천억 원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교보증권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관세 쪽 낸 거에 대해서 환급을 일정 부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3천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 이노텍 정말 잘하죠. 뭐 광학 기판 이쪽을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이쪽으로 좀 기여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전장 쪽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6분기 연속 흑자 나고 있는 흐름들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모멘텀 2분기 영업이익 상승률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게 반증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AI 쪽에서 칠러 냉각 솔루션 이쪽에 하나가 모멘텀이 있고 이제 두 번째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그 냉각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북미 AIDC는 AI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 냉각 시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뜨겁잖아요. 뭔가를 쓰면. 그러니까 이거를 차게 식혀줄 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칠러라고 하는데 그 퀄 테스트가 거의 막바지고요. 2개의 고객사와 지금 물밑 접촉하면서 막바지 테스트, 퀄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수주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1년 내에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첫 번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로봇입니다. 젠스낭 회동 이후에 2주 뒤에 실무진들이 본격적으로 쉽게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분명 가전 그리고 로봇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젠스낭이 와서 이런 부분을 선물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역시 요즘에 잘 가는 삼성전자 부럽지 않게 갈 것인가 목표 주가 35만 원짜리까지 나타났으니까 LG전자가 또 한번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늠자 이쪽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포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마뉴카드에서 말씀드렸는데 머니코드에서는 아침에 나온 해외 그리고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쭉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 휴머노이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업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GL 리서치의 박창윤 대표가 IL을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해서 어떤 점인지 좀 여쭤보고 목표 주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윤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L리서치 대표 박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IL 리포트를 봤거든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피지컬 AI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그 리포트 내용이었는데 다른 기업 대비해서 휴머노이드 사업에서는 이 점은 차별점이 있다. 어떤 점을 강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잘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사업으로서 지금 피지컬 AI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출하 1위 기업인 에즈봇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실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한 이제 산업 현장 투입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조 현장 쪽에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천안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IL 모빌리티 화성 공장 생산 현장에서 IL봇을 실제 투입을 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운영 시간 대략 2,400시간 그리고 운영 데이터만 하더라도 43만 건이 넘어가니까요.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현장 투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 로봇 기업으로서 차별화되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과 협업을 하고 그리고 운영 데이터 이쪽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IL이 최근 계약을 좀 맺었다라는 소식도 있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국내 H사와 약 30억 규모 IL보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사업이 당장 이제 최근에 랩단에서 진행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 산업 현장이 투입이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숫자로서 증명을 했고 이를 공시를 통해서 지금 증명을 했다는 것이 강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신제품으로서 IL봇 H2도 최근에 국내 AI 통신 기업과 IL봇 H2 공급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단순 산업용, 물류 제조 쪽에 쓰이는 부분이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다관절 이런 액추에이터가 적용이 된 핸드 로봇 이런 부분이 실제 산업 현장을 벗어나서 서비스 로봇 쪽에 투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특히나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IL 강점으로서 지금 기술력을 증명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용 쪽으로 로봇이 이제 확대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L이요, 이 로봇 부분만으로 좀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 데이터 최근에 가장 중요해서요. 이 점도 여쭤봅니다.
네, 특히나 이제 IL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봇을 통해서 매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로봇 사업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쪽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대략 1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 추정키로 109억에, 특히 영업이익은 21.8억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 22억 가까운 영업이익이란 얘기는 이러한 부분이 단순 랩단을 벗어나서 산업 현장에 트이고 20% 영업이익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부분을 지금 방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추정치긴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는 부분과 실제 기술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POC 단계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공급 계약으로서 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수익성을 가져간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가도 제시를 했는데요. 목표가는 저희 쪽에서 12,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업사이드 100% 이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눈여겨보고 IR 같은 경우가 특히 중소형 피스카 AI 관련 기업에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휴머노이드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질문은 신사업, 로봇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럼 기존 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쪽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한지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특히나 이제 캐시카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동차 램프용 실리콘 렌즈를 바탕으로 북미향 이런 완성차 업체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부분이 올해 차종 확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 수주 공시를 통해서 이런 적용 차징의 확대에 따른 실리콘 렌즈 사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회사 아이트로닉스를 통한 다차로 하이패스 수주 확보를 통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트로닉스가 합병 이후에 첫 하이패스 사업 수주라는 성과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IL에 대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IL이라는 종목이 현재 주가 한 5,000원 정도인데 12,000원까지 이제 목표 주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만큼 목표 주가를 제시한 이유는 AI 시대에 로봇에 있다라는 점 착안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산업의 트렌드와 그리고 종목의 흐름들 잘 따져서 옥석 가리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 거는 다 아시죠? 이제 6월과 7월에 굉장히 큰 수주, 여기서 이제 이게 터지면 기업 가치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하나오션 그래서 결과 발표만 남았다라는 제목의 NH투자증권의 리포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이고요.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데 여기는 HD 현대중공업과 이제 하나오션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TKMS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잠수함 1위 기업입니다. 여기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독일 이 잠수함 1위 기업, 그러니까 전 세계 이쪽의 1위 기업을 우리가 이긴다면 이제 나토 시장에 진출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후에 사우디, 이제 그리스 이런 쪽으로 잠수함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더 확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비누스 FPSO인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다에 부유식으로 떠 있는 원유 생산 저장 설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30년에 원유 생산을 개시할 것이다라는 예정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네덜란드 기업과 이제 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건조 매출이 직접 이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에너지 플랜트 그동안 사실 이쪽에 일감이 좀 부족해서 고정비가 또 많이 들어가면서 이쪽 또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또 이제 크게 좀 수주를 해 난다면 요게 좀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개선에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 잠수함이나 비너스, 그러니까 원유 생산 요런 쪽 부유식 저장 설비 이쪽으로 대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면 일단 뭐 해양 이쪽에서 지위를 좀 공고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향후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 이런 또 모멘텀을 얻게 돼서 일석이조 더 큰 효과까지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양 자원 개발의 강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 남서부 쪽인가요? 그쪽 이제 나마비아 쪽에서도 이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까이는 6월, 7월입니다. 이제 곧 발표 앞두고 있는데 하나오션의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뭐 소식이 있을지 저희가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탑을 외칠 섹터, 고를 외칠 섹터 나뉘겠죠. 일단 건설주는 잠시만요.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언급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란과 미국 뭐 갈 때까지 갈 때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리비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봐서도 변동성 파고를 이 때문에 또 잘 넘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MOU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일간 최종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행 이런 것까지는 얘기가 됐다라고 하고 이란 자산 동결 해제 이슈 그리고 석유 제재 완화 진전 이런 내용까지는 포함이 됐는데 뭐 이번 주 내내 실무 협상은 진전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 종전 정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일단 건설주는 스탑 매수에 좀 신중하라라는 얘기를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전략만 쉽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워낙 우리 시장은 반도체에 쏠려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 쏠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 기타라고 불린 만큼 반도체에 쏠려 있어서 그 외의 섹터는 사실 눈에 안 들어오는 게 맞죠. 하지만 어쨌든 건설주 봤을 때 반도체 쏠림에 대응이 가능한 삼성물산 오늘 오르고 있죠. 그리고 수출적 추정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IS 동서 같은 이런 종목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봤고 만에 하나 이제 종전이 확실시 눈에 보였을 때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삼성 E&A와 DL ENC 같은 경우에는 강력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전략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은 건설주는 스탑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괜찮은 섹터, 그러니까 고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방산주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수주 공백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전 이후에는 중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으면서 긍정적인 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남북 이런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무기 납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양산 체제에 대한 강력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모멘텀이 해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로 보여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인도 태평양 쪽 보면은 이제 미국과 긴밀히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방산에 대한 무기를 손쉽게 만들어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체계 시스템이 좀 부재합니다. 병목 현상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연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에로스페이스가 꼽힙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기반으로 해서 K9 자주포 있고요. 그리고 천무 레드백 생산이 있고요. 미국 안보 분담은 자회사 쪽하고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 하늘, 그리고 지상, 그리고 그 바다. 그러니까 해양 그리고 방공 이런 쪽에 전방위적으로 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그룹의 자회사들과 이런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 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바 긍정적인 부분이 좀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코드에서 예전에 언급을 해드렸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스로 자력 갱생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려고 하지만 결국 중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도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 서로.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정치의 논리를 훨씬 뛰어넘는 거를 방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에 직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동유럽 현지화에 대한 그런 모멘텀, 기지도 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에게는 유의미한 그런 시장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동 봤을 때 자립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중동 사업 가속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이 전시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됐는데 또 이 드론을 대응할 수 있는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직접적으로 격추하지 못하면 막 파편을 날려가지고 그 파편 쪼가리에 맞아서 드론이 파괴되는 고러한 전술 체계 이런 부분도 각광을 받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쪽에서 여기에 또 강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무기 경쟁 체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돈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잘 타시고 이러한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눌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쉬어가자 흐름인데 이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대1리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이난희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 시장을 전략 잘 세워볼까요? 네, 제가 어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좀 단기 고점이다. 이제 단기 고점의 어떤 형태가 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지금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는 이제 ETF 관련한 단타 과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강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레버리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들이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다. 그래서 좀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하다. 그죠?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ETF 상품의 거의 한 9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심리가 조금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던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오늘 지금 보면은 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단기 고점의 어떤 징후가 그죠? 오늘 보면은 고점 300만 원을 딱 찍고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하이닉스가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얘가 이제 조정을 보면은 다른 지금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지금 거의 최소 5%에서 10% 라인에서 지금 조정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아름다운 조정이 될지 보는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오늘 지금 너무 개인들의 매수가 강하고 지금 현재 이 자리는 내가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이 300만 원 간다, 400만 원 간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앞에서도 우리가 그걸 보면 조정을 보고 단계를 높이고 조정을 보고 단계를 높였지만 지금 이 라인에서는 이제 이 주가라는 거는 항상 뭔가의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골드만삭스는 우리가 이제 한국 선진 지수 편입 MSCI에 불발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섣불리 지금 ADR 관련한 호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또 6월 25일 지금 새벽 5시 30분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지금 이 주가가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지표나 기술적 그런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아름다운 조정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대응이 필요한 그런 어떤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 전장에는 지금 지속적인 개인들의 매수가 지금 현재
벌써 거의 한 4조 가까이, 3조 9천억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외인들은 그 모든 보는 부분들을 지금 개인들의 매수를 그저 다 이렇게 매도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이 매수 주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지만 주가가 상승한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매수 주체가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지금 보면은 금감 원장이 걱정하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은 어떠냐면은 심리적으로 약간만 불안해도 투매라는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또 그 투매를 받아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또 그는 또 다른 어떤 매수 주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있는 라인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그런 어떤 매매가 필요하다. 오늘은 좀 간망에 그런 어떤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줄줄이 기록을 깨고 있는 최근 시장의 모습인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 섹터에 혹시 기회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전략적인 포인트 다음 코너에서 수익률 업 시키는 코너로 보답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뭐 잠시 쉬어가도 반도체 중심의 신고가 랠리의 장은 맞잖아요. 어떤 전략으로 수익률을 업시켜야 될지 오전장에서 잘 파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좀 눌리고 있어도 프리마켓 300만 원까지 찍었거든요. 그 이후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가 강세 이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차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나 이제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결국 최근에 이제 ADR 이제 발행 이슈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굉장히 좀 속도가 좀 빨리 왔다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조금 새로운 이제 변곡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어떻게 보면 뭐 ADR 뭐 승인 여부나 이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경계감을 가지냐. 왜냐하면 1분기 가이던스 때 얘기를 한 게 그 다음 분기 때 우리는 총 매출 이익률에 대해서 82에서 85%까지 넘길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높은 허들의 목표치입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가 이걸 넘어서면은 그럼 시장은 확실히 이제 마이크론이나 이 업황 자체에 대한 마진이 굉장히 크다고 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못 넘으면은 약간 거기에 대한 시장이 좀 두려움이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이제 추정치가 삼성전자가 대략 60조에서 한 70조 정도 좀 수준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3분기부터 이제 HBM4에 대한 경쟁이 불붙을 수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정시 나오면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잡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차익 실현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빠졌을 때 더 매수의 기회 아직까지 룸은 또 열려 있다라는 게 차장님의 생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실 올라온 게 본용 메모리 쪽, 흔히 말해서 커뮤니티 가격이 올라오면서 그 가격 재단 영향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3분기 때부터는 지금 HBM4 쪽으로 사실 그 마진이 훨씬 더 갭이 더 커질 수 있는 좀 상황이고, 이번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주목을 봐야 될 거는 결국 부채에 잡히는 이제 선급금, 그러면 계약 부채가 얼마만큼 많이 잡히느냐가 주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엔비디아와 2년 계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공시사항은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공시사항은 아니라서 결국에는 약정 금액이 선급금이 얼마만큼 그 연결 부채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그럼 향후에 28년도, 29년도의 밸류를 좀 매길 수 있는 좀 상황이라서 그걸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그럼 새로운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의미 있는 부분이 ETF 관련인데 네. 우리나라의 반도체 로망 구성된 ETF가 또 미국에 상장된다라는 이슈도 뜨더라고요. 이게 얼마만한 또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그러면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K 반도체를 매수할 여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여력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게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와 그 스퀘어의 수급 쪽 요인이 좀 선반영됐다고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 이제 단일로 끝이지는 않겠죠. 이제 지금 이제 ADR 반행으로 인해서 향후에 하이닉스가 흔히 말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도 편입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단일적으로 이번 여러 이제 ETF 운용사 쪽에서도 이런 ETF,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반도체만 넣을 건지, 아니면 추후에는 일본에 있는 뭐 나냐나 아니면 아대만에 있는 나냐나 아니면 키옥시아 같은 이제 아시아 증 쪽에 있는 반도체 ETF를 추가적으로 만들 건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향후에 패시브 자금들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뭐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MSCI 선진지수 편이 뭐 이번 주에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제 우리나라 이익 모멘텀의 캐파가 대부분이 반도체를 차지하는 거죠. 네. 그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명분화가 향후에 그런 ETF 쪽에 대한 그 출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제 SEC 쪽에 이제 어느 정도 상장 절차에 대한 이제 받는 정도 수준이긴 하겠지만은, 아마 여기와 관련된 ETF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충분히 보전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향후에 그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저희가 아까 1번 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이 고점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에는 숫자가 그걸 계속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제 해외 쪽에 대한 ETF 수급 쪽 요인이 새로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국면이 이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추월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파티를 즐겨도 되는, 근데 그 파티가 오래 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대표 질문을 좀 해드렸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의 이익 모멘텀은 AI 쪽에서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AI와 관련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국가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K 증시 뭐 10,000포인트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7월, 8월 불장을 예견하는 그런 단서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특히 미국보다도 그런 네. 가능성이 있을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 좀 빼고 미국으로 갈까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차피 메모리 시장에서는 뭐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지금 이제 증설을 하게 되고, 그 28년도 이후에 이제 캐파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캐파가 훨씬 더 큰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중국을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CXMT도 이제 아마 3분기쯤에 이제 상장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CXMT 자체는 지금 PER이 아마 50배 정도 수준으로 상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크게 좀 차이가 나고, 지난 전체 이제 연간 매출액이 CXMT가 한 8조에서 9조 정도 매출이 나왔고, 실제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HBM2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3년 뒤, 4년 뒤 아무리 이제 속도가 따라온다 하더라도 지금 단장으로는 이제 견제 대상이 지금 없는 부분이고, 물론 최근에 어제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엔트로픽이나 이제 마이크론 쪽에 이제 향후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고, 또 인텔과도 이제 애플과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자국의 이제 그 반도체 그 연구를 계속 꾸준히 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여기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의 성장을 계속 지켜만 볼 것인가? 그거는 이제 추후에 뭐 관세 인하들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쪽은 계속 스펙이 업되고 있으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올해 4월달에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것처럼 그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뭐 오늘 아마 매그니피센트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 이슈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은 AI 인프라 쪽으로 분위기가 쌓여져 가고 있는 거고 미국의 AI 업체들은 오히려 지금 비용 통제에 대한 이슈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우려보다도 한국의 성장을 좀 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MSCC 관련해서도 삼성전기나 플러스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되고 있는 이제 선박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AI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제 전략 계획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좀 우위에 있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도 코스피 만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다음 달 안에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거기에 대한 7월 초?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둘이 또 가져야 만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게 뭐 거의 기정사실하잖아요. 네. 근데 다음 달 정말 7월, 8월 불장이 올 것 같긴 하나 봐요. 대부분 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 조정할 것이다 아니면 더 갈 것이다 이런 변곡점에 서 있는 것 같은데 투자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확실히 대형주로 쏠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인즉슨 수급이 대형주에 몰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섹터에는 수급이 몰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도 다름없습니다. 근데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가 코스닥도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못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바이오 헬스케어 쪽도 사실 업황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상반기에 기술 이전을 총 한 14건 정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가장 많은 기술 이전을 좀 보여왔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이오 USA가 열리긴 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기존의 ASCI나 아스코와 다르게 기술 이전을 논의하는 대부분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올리스나 뭐 ABL 바이오나 뭐 오스코텍 같은 여러 회사들이 그동안 많이 누적되고 쌓아왔던 그 임상 실험 효과를 어느 정도 이제 결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반이 이제 하반기에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변화들, 시그널이 뭔가 명확하게 보여줘야 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ECB가 금리 인상을 했고 BOJ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다음 달에 있을 우리나라 금통위에 대한 이제 부담도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업황은 나쁘진 않아요. ESS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죠. 대신에 지금 시장이 2차 전지는 한참 이제 램프업 기간입니다. 램프업 기간이라는 거는 비용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죠. 비용을 쓰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3년 전에 이제 그때 막 증설을 했는데 업황이 부진하다 보니 고정비 부담이나 가동률도 안 좋았고 인건비 부담 생기고 부채비 올라가다 보니 그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지금 시장에 같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신에 지금 이제 ESS 쪽은 워낙 이제 그 CATL이 미국에서 철수한 효과를 그대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 3년 전에 20% 가동률에서 지금 70%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업황은 나쁘진 않아요. 1분기도 역대 최대치의 양극재 출하량을 좀 보여준 상황이라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 2차 전지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었을 때 최근에 케빈 호치도 물론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결과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모든 것을 밝히지 않겠다. 결국에는 데이터만 보고 우리는 확인하겠다 얘기한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번 주에 PCE 데이터가 생각보다 이제 물가가 충분히 잡힌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가가 지금 77달러인데 금통위도 브렌트유를 하반기에 그냥 85에서 90달러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만 안 가면은 생각보다 금통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생각보다 덜 잡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코스닥도 하반기에 충분히 눈여겨보도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스닥 승강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요게 어떻게 보면 세부한 발표가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 정책적인 후퇴인지 그러면 그동안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돌려놔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닥 승강제와 관련해서 이게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실제로 한 70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리스트를 이제 조합을 하는 양도 있을 거고, 우리가 뭐 AI 모델을 돌려보더라도 여러 종목들이 후보군에 이제 나오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기업과 못 들어가는 기업에 대한 이 차별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신중함을 좀 기하는 부분이고, 뭐 이번 주에 한국 기업 IR 협의회에서도 이제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가 이제 열리고 저도 이제 참석을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만큼 이제 조금 굉장히 급하게 하다가 오히려 이제 안 좋게 될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좀 상황이라서 아마 정책적으로 뭔가 기반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한 이후에 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제 코스닥 관련된 밸류 관련해서는 다음 달에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좀 상황이라서 7, 8, 9월 정도는 아마 이 코스닥 관련된 정책적인 모멘텀이 하나둘씩 세부안이 좀 마련되면서 어느 정도 뭔가 기간의 수급들, 특히 연기금에 대한 리밸런싱 이유에 대한 좀 변화들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적은 우리가 강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비중 확대 전략. 어차피 그 차장님의 그 논리대로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 갈 거고 그에 힘받쳐 코스피 만 갈 거고 그러면은 또 실적이 강한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거잖아요. 이렇게 네. 눌렸을 때 6월 말 7월까지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전체 포트에서 얘기를 하는 건 40에서 50%는 반도체를 계속 꾸준히 좀 가져가자입니다. 항상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퀘어는 굳이 이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도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좋은 포트 전략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소부장도 최근에 좀 오늘 좀 급락이 좀 나오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창 이제 공급 계약이 나올 시기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오히려 소부장은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수주장구도 이제 쌓여가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40, 50% 비중을 좀 가져가되 하반기 때부터는 앞서 얘기했던 이제 2차 전지나 뭐 제약바이오, 특히 코스닥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한 70% 가져간다라면 나머지는 조선주, 원전, 그 시기가 사실 지연됐을 뿐이지 조선주와 원전 같은 경우는 캐나다 잠수 함정 이슈가 있고 9월이 되게 되면 국가수급법 관련 통과 부분, 이번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제 군함 관련 이슈도 이제 하반기 때부터 수주 모멘텀이 하나둘씩 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이 워낙 반도체 쏠림 현상 때문에 여러 섹터들이 많이 좀 피해를 입는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이게 7월부터는 그만큼 이제 상반기에 대한 북컬러적인 마무리가 되어 왔던 기관과 외국인들이 새로운 전략들로 의해서 수급적 요인들이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전략성으로 대응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궁금한 부분 가장 이게 핫한 궁금증이었잖아요. 그런 부분 여쭤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진 메리츠증권 광화문 프리미어 센터 차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서면서 국내 증시의 투자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력이 부각되면서 코스피가 올해 110%가량 올랐는데요.
주목할 점은 주가 상승폭보다 이익 개선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그간 급등에 따른 피로감 속에 오늘은 시장이 쉬어갑니다. 양 시장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8%가량 밀리면서 일중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76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4%가량 밀리면서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한 지 약 2시간가량 지났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922포인트 지나갑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나타납니다. 특히 기관의 리밸런싱 우려와 함께 현재 연기금이 계속해서 나흘간, 닷새간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5,4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2조 3천억가량 팔면서 어제 이어 오늘도 조단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도 2조 8천억가량 순매수하면서 개인의 순매수가 요즘 들어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1,000억 원가량 파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이 1,540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에 40원대를 넘어섰는데 15일 만에 이를 재진입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전망 속에 환율이 이틀째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1,536원 선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나가면서 고환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달 들어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 이후 나흘 연속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2,25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일별 매도 규모 역시 초기 70억 원 수준에서 후반부 5,890억 원까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용 허용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기계적인 매도를 유예할 수 있었는데요. 이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며 현재 국내 주식 비중이 실질 허용 상단을 넘어선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을 26.8%로 낮추려면 3%포인트가량을 순매도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60조 원가량의 매물이 출회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오늘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갑니다. 일단은 고점 우려 속에 SK하이닉스 주가가 5%가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중 저점 부근입니다. 275만 3천 원 선 지나갑니다. 프리마켓에서 300만 원 선 돌파한 이후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다만 SK스퀘어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상승폭 많이 반납했습니다. 장중에 210만 원 선까지 넘어서면서 고점을 높였고 230만 원 선도 터치했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97만 2천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SK 주가도 장중 10%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1%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입니다. 74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일전기가 약 426억 원 규모의 BESS 및 신재생용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유럽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변압기 공급인데요. 계약 금액은 작년 매출액의 8.5%에 달하는 대형 계약입니다. 이번 수준은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로 풀이됩니다. 변압기는 BESS와 신재생 발전 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핵심 장비인데요. 시장에서는 전력기기 업황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일전기가 해외 고객사를 중심으로 장기 수주를 확보하며 수주 잔고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주가가 장중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9%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 코스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산일전기 주가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현재 0.8% 가까이, 1% 가까이 오른 23만 1,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가온전선 주가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까지 강세 탄력 모두 내려놓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장중 15%가량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약보합권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원전선 주가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장중에 23%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6%가량 오르고 있고요. 11,06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업계 최초로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 출하했는데요. 그 뒤 약 4개월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겁니다. 기준 시점을 6월 말로 잡으면 매출은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8,5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HBM4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증권사들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SK증권은 6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KB증권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구글 등 에이직 업체 중심의 다변화된 고객 기반을 확보한 삼성전자의 내년 HBM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HBM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오늘 주가는 밀립니다. 삼성전자 4.8% 가까이 하락하면서 33만 6,500원 선 지나갑니다. 반도체 투톱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그래도 중간지수사 주가는 상승부를 켜내고 있지만 상승분을 모두 반납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주가 오늘 장중에 12% 가까운 급등세가 붙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1.78%가량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45만 7,750원 선 지나가고요. 삼성물산 주가는 장중 8% 가까운 급등세가 붙었는데요. 현재 시간 4%가량 빠지면서 49만 7,500원 선으로 저점을 낮췄습니다. 네, 투자 판도가 확연히 바뀌고 있습니다. 종합 전자기업보다 메모리 반도체 특정 기업의 시장이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하이닉스가 시총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메모리 반도체로 인한 한국 시장의 랠리를 증명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 혜택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은 오늘 어떤 전략 세워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순위에 SK하이닉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빠지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430만 원까지 제시가 됐기 때문에 고수들은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자와 파두, 한미 반도체까지 일제히 빠지면서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 투심이 약화된 상황 인데요. 오늘 반도체 왜 쉬어가는지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하락장에서도 전력주가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NCT 현대일렉트릭이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전력주가 지금 눌려 있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는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가 좀 오랜만에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좀 나름대로 좋았잖아요. 우리 시장은 좀 왜 쉬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SK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430만 원짜리 파격적인 게 하나 나왔죠. 하나투자증권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산정하게 PER 10배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PER이 6배 정도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당 순이익을 산정을 하겠죠. EPS 곱하기 PER이 목표 주가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몇 배로 주가가 표현되고 있는가, 그게 PER의 개념인데 지금 그 증권사에서 산정한 EPS에 대비해서 10배 정도는 시장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평가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얘가 서울에서 한 경기 정도, 판교 정도 거리까지 가는 게 얘의 능력이다. 이랬다가 서울에서 이제 수원 정도 거리다. 아니다, 얘는 더 달릴 수 있어.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다.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직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수원 직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 직선. 직선이 아니라 거기를 가려면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꼬불꼬불합니다. 그 중간중간에 곡선이 있고 차가 막힐 때도 있겠죠. 시내로 접어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30만 원이라는 PER 10배로 산정된 그 목표 주가는 어떤 목표 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잡는 것은 이제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에 대한 타이밍이죠. 어떤 차트라도 그냥 계속해서 뻗어서 지금의 자리에 온 주가의 흐름은 단 한 개도 없겠죠. 그런 게 없으면 도대체 주식을 뭐하러 고민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그렇죠? 그냥 직선거리로 쭉 가면 그냥 매일 매분 매초 사면 됩니다. 아무 때나 그냥 쉬다가 그냥 매수 버튼 누르고 보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매일 양봉일 테니까요. 매분 양봉이고 그런 주가는 있을 수가 없죠. 등산할 때도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쉬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떤 마디지수 때의 어떤 흐름이란 게 있죠. 오늘 SK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딱 찍었어요. 정확히는 300만 2천 원이요. 상징적으로 찍었죠. 최초로 300만 원이라는 지점에 갔다 왔습니다. SK스퀘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최초로 230만 원, 200만 원이라는 지수를 찍고 190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지금 똑같죠? SK하이닉스는 300만 원대, SK스퀘어는 200만 원대를 최초로 찍고 그 밑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300만 원 갔다 200만 원 갔다가 한 발 쉬고 이런 것들이죠. 타이밍에 대한 얘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400만 원을 가더라도 쉬었다 가겠죠. 자,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 월봉 과열권 90.23 RSI 기준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봉호도 83.47 이미 과열권에 접어든 지 한 2개월 된 상태에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들은 일봉에서밖에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일봉에서 RSI 과열권일 때는 팔았다가 나오면 사고, RSI 과열권일 때 팔았다가 나오면 사고, RSI 과열권했다가 팔고 나오면 사는 타이밍을 이제 노려야 되는 지금 상황이죠. 한 250만 원 정도 수준에 가면 또 매수 기회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오는 목표 주가와 기술적인 어떤 그 타이밍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야 400만 원짜리 주가 상향 보고서 나왔는데 왜 빠져? 이렇게 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430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는 PER 대비해서 산정된 것이고 이 목표 주가로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 좀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SK하이닉스는 쉬어가지만 SK스퀘어와 SK 같은 지주사는 좀 시세를 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투탑 대신 지주사가 좀 올라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특히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200만 원을 장중에 돌파해서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밖에 앞서 미국 증시에서 스페이스X가 급락세를 펼치면서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인텔리언테크가 10% 가까이 급락세를 펼치면서 고수들도 내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과 알테오제는 오랜만에 상승 전환되면서 고수들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사기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SK스퀘어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하이닉스는 빠지는데 스퀘어는 올라주고 있어요. 흐름이 엇갈리는 이유가 뭔지, 지주사 강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약간 그런 거죠. 지주회사들은 항상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잘 되면 좋은 겁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를 가고 의사가 됐어요. 서울대도 요즘에는 뭐 전작가가 더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한양대 반도체 계약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입사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 본인. 근데 그 본인 다음에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 아들을 키운 부모. 그 다음에요. 그 부모를 낳은 장인 장모. 그 부모의 부모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SK, 삼성물산, 삼성생명, SK스퀘어 다 뭡니까 공통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진 회사들 그리고 그 회사의 지주회사들입니다. 가장 지금 주인공들은 누구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죠. 그 다음에 주인공들은 그 주인공들을 거느린 부모들, 부모의 부모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약도 본인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중간강, 그 다음에 약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위를 탈환을 했고 탈환이라고 하기에는 1위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탈환은 다시 가져가는 것이고 SK하이닉스가 최초로 시총 1위에 올랐죠. 그리고 오늘 300만 원이라는 자리도 한번 밟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주인공이 빛나는 자리까지 한번 갔죠. 그 다음에 이제 SK스퀘어가 움직일 차례죠. 지분을 가진 회사. 그래서 SK스퀘어가 200만 원 또 찍고 왔죠. 그 다음에 지주회사 SK가 또 움직이죠. 이런 순서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잘 나가니까 그 다음 삼성생명, 삼성물산 같이 8.5% 지분을 보유한 이런 회사들이 가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이런 논리죠. 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놓쳤는데 우리 뭐 사야 돼? 원희가입해서 주성엔지니어링 반도체 장비주로 갈까? 그것보다 조금 더 가까운 건 없을까? 삼성물산, 삼성생명, SK스퀘어가 지분 갖고 있다는데 요거를 대신 사볼까?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추격 매수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제 나중에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니까 SK스퀘어가 오늘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미리 가서 쉬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공통점들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다 똑같거든요. 지금 언급한 종목들은 월봉, 주봉에서 다 과열권에 진입한 지가 오래돼서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면 사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규 매수자분들은. 자, 이 SK부터 보겠습니다. 월봉, 주봉 다 지금 과열권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똑같아요. 일봉에서 과열권일 때는 팔고, 그렇죠? 과열권에서 벗어났을 때 사야 됩니다. 지금도 과열권을 찍으니까 고점이 나오죠. 나와서 충분히 내려왔을 때 이런 지점에서 사야겠죠. 자, 그리고 SK스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SK스퀘어도 똑같죠. 월봉, 주봉에서는 신규 매수자들이 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과열권이기 때문에 타이밍 잡을 수 없죠.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리스크 테이킹하고 일봉상에서 이렇게 과열권이 아닐 때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또 과열권이니까 고점이 나왔죠. 이제는 또 신규 매수자들은 어디서 기다려야겠어요? 과열권에서 완전 빠져나와서 160만 원대 정도로 내려올 때, 이럴 때 타이밍을 잡아서 지금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프리마켓 장에서는 그래도 SK스퀘어,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흐름이 반도체 쪽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장 후 하락 전환했고 점차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모두 4에서 5%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도 금융, 바이오 같은 업종 이외에는 대부분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버블맵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원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 검색량을 뜻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가 4.8% 현재 하락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를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올라줬던 것처럼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서도 5%대 차익 실현 매물 크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같은 이 소부장단 안에서도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은 오르고 있습니다. 0.5% 약세장 안에서도 오랜만에 그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22일부터 미국 샌디에고에서 제약바이오 관련한 최대 규모의 행사죠. 바이오 USA 2016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당 행사는 단순히 기술과 이 실적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실제 고객사, 이 제약사를 찾는 행사이니만큼 기술 협력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세장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탈모 이슈 받아가면서 이 JW 신약은 현재 20% 넘게 오르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이 0.3% 상승하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5.8% 하락. 어제는 올랐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가 미국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어제 그래도 올랐었는데 오늘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전선 교체 기대감 받아가면서 대덕전자와 대한전선 어제 강했는데 오늘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 섹터로 금융 관련해서 만나보겠습니다. SK스퀘어가 현재 SK하이닉스는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그래도 둔화가 되긴 했지만 프리마켓에서는 200만 원 선 위로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의 지분을 20.5% 가지고 있기 때문에 NH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11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지분 관련해서는 좀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보험은 오르고 있는데 삼성물산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정말 정반대 양상 보이고 있다.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사 안에서도 삼전 닉스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오르고 있지만 이 소외되는 종목들은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금융 지주사 안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지주 회사들은 지금 뭐 신한지주나 뭐 KB금융이나 이런 게 대표적인데 지금 사실 그 금융주가 괜찮은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케빈 씨를 비둘기파로 본인이 생각했는지 아니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분은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도 아니에요. 시장에 적응하시는 파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는 그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데 금리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금융 지주회사들은 금리가 인상되면 좋습니다. 좋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고, 그렇죠? 대출 금리는 높게 올려서 예대 마진을 많이 가져가갖고 은행이 배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지주 회사들은 금리 인상이 좋은데 그래서 이번 달에 다 신고가를 갔단 말이죠. 그게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KB금융이나 신한지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면서 이번 달에 역사상 신고가를 한 번씩 찌르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전에 그 부분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기술적인 어떤 고점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 고점이 어떻게 지금 타이밍을 갖냐면 이런 그 보조지표가 과열권일 때는 섣부르게 손대면 화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KB금융이나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인데 한 7, 8년, 10년에 걸쳐가지고 과열권에 접은 적이 한 5번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KB금융인데 KB금융이 이번 달에 신고가를 갔지만 작년 그리고 2017년도 이 정도밖에 과열권에 접어든 적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운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손대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과 그리고 이 올해 재작년이죠. 재작년과 작년과 올해 과열권에 접어들기 전에 마지막 과열권이 2007년이에요. 무려. 이 정도로 지금 뜨거운 과열권인 지금 상황입니다. 어쨌든 현상을 설명드리면 KB금융이나 신한지주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올해 안에 한 번 나올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를 약간 대안으로 삼는 것도 괜찮은데 이미 단기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삼성 아까 생명이 나왔지만 삼성생명은 사실 다른 개념이죠.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 실질적으로 금융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금융지주 회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섹터 원전 관련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장 초반 원전,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힘을 내줬습니다. 현재는 상승분 반납한 상태이긴 한데요.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미국 원자력 시장 진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SMR, 소형 모듈 원자로가 이 한미 대체 사업에 있어서 1호 사업군, 후보군으로 좀 점쳐지면서 기대감 받아갔습니다. 최대 수혜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꼽히고 있는데 장 초반 두산 에너빌리티 강세 보였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 시장 전체가 빠져서인 것 같긴 하지만 지난주만 생각해도 원전 부지 선정 이슈를 받았을 때 하루 반짝 오르고 그 다음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원전 종목들이 유독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원전 종목 관련해서 혹시 장기 투자 관점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계속 저번에 얘기 드렸는데 클로드에 지금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전략 자산화하는 흐름 얘기 드렸잖아요. 그 전략 자산화 하는데 밸류체인에서 핵심적인 우리나라의 기업이 있다면 미국이 저렇게 세계를 밀어내는 특히 중국 포함해서 이런 와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전력 관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밸류체인이 중요하죠. 아까 제가 왜 엄마, 아빠 얘기하고 아들 얘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했어요. 순서대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거든요. 순서대로 움직이는 경향성이 어디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전기를 발전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발전을 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수력도 있고 화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렇죠? 원자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해서 그거를 송배전을 통해서 뿌려주는 거기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강했던 데가 송배전 관련해서 전력기기 관련해서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3사가 강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력 원 쪽 그 더 전 단계에 있는 부분으로 온 거예요. 원자력도 있고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는데 지금 원자력 부분이 SMR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또 이 얘기는 기본적인 얘기예요. 항상 구별해서 들으세요. 항상 서두에는 이런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스토리가 아까 말한 대로 서울에서 부산을 일직선 다이렉트로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이제 차트를 보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자력 관련주 혹은 SMR 관련주로 대표적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그다음에 최근에 현대건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공통점이 있거든요. 보시면 자,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지금 여기서 왜 맞고 떨어졌을까요? 마침 보이네요, 여기. 왜 갑자기 여기서 느닷없이 15만 원이라는 마디지수대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고 얘의 고점이 2017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무려 20년 전에 고점이 여기 있습니다. 얘가 조선주가 득세를 할 때 이름이 뭐였을까요? 두산중공업 시절에. 그때 이름 날리던 애입니다. 20년 동안 봉인돼 있다가 이 차트를 보세요. 거의 시체처럼 죽어 있다가 떠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20년 전에 고점을. 당연히 조정받겠죠. 본전 심리 예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열권에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죽겠죠. 하지만 죽고 나서 이격을 좁히고 과열을 씻고 나면 다시 갈 수 있겠죠. 모멘텀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현대건설은 안 그럴까요? 제가 이 종목을 3개를 일부러 찍었나요? 아니죠. 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대표 3개만 얘기한 거잖아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인데 20만 원이랑 마이지수에서 늘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어디니? 얘는 더 전으로 가야 돼서 안 보이는데 2000년대 무려 2000년도에 고점이 여기 있다고요. 지금 27년, 30년 전에 고점이. 거기서 막힌 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과열권에서 벗어나고 있고 현대건설도 원전 SMR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격 조정이 나오면 다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리고 조금 아까 또 한 종목이 있었는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이 두 종목만 볼게요. 그다음에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라인으로 이어지는 아까 종목이 한국전력이었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 고점에 막힌 거예요. 예, 이런 식이죠. 또 과열권에 씻고 지금 지지 라인에 오니까 또 중기적, 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스토리가 살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술적 고점에 걸려서 이격 조정을 하고 있다.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오히려 좋겠죠. 중장기적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노리는 게 아까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삼전 SK하이닉스 종목에 가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고르셔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원전 관련 대표 종목들이 2000년대 고점과 맞물리면서 좀 일시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상승 재료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꼬마 버블 한 가지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화장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거 다 싫다.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돈 다 번다는데 왜 내 주식이 이래? 야, 1억 리스크 테이킹 하면서도 가야 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방원이 그래도 다크호스잖아. 내가 조방원에서 좀 해볼까? 근데 조방원도 가리기가 너무 불편한데? 야,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꾸준히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없어?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화장품이 지금 약간 작은 꼬마 버블에 불과하지만 지금 올리브영 난리 난 거 보셨나요? 올리브영이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오픈런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 백인들이 말이죠. 자,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올리브영의 그 어떤 그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시대가 끝났구나. 그쵸,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무슨 얘기했죠, 우리가? 야, 소공동 롯데면세점 가봐. 중국 애들 저기 서 있는데 이영애 씨 광고하는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앞에 보따리상들 줄지어 있는데 이런 얘기 요즘에 안 나오죠. 아까 무슨 얘기 나왔어? 미국의 백인들이 올리브영 앞에 줄지어 서 있는데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달바글로벌 APR로 바뀐 거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역사의 뒤안길로 지금 당장 사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바글로벌도 APR도 공통점이 거의 수출이 70%가 넘습니다. 달바글로벌도 지금 70% 넘고요.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스트 세럼이라는 거를 저기 개발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면 미스트가 사실 이렇게 살짝 분무기처럼 뿌리는 건데 얘는 여기다가 세럼을 섞었어요.
약간 끈적이면서 미스트를 뿌리는데 세럼을 같이 바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박이 났거든요. 그게 승무원 미스트라고 불리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바 글로벌도 지금 해외 진출, 이미 해외 매출 비중이 70%, 69%인데 7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 위주로 한 요 해외 사업이 잘 되고 있는 화장품 업체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사실 지금 이걸 좀 세태라고 하나요? 지금 너무 세태에 시달리고 이런 다이나믹한 거에 어떤 멀미가 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APR이나 달바 글로벌이 조용할 수 있어요. 지금 달바 글로벌 차트고 APR도 보여드릴까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사실 그런 거 아시잖아요. 막 너무 시끄러운 음악에 다들 몸 흔들고 있는데 나는 조용한 데 가서 시 읽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로 오면 딱이에요. 지금 화장품이. 그래서 APR과 달바 글로벌을 이 주력으로 공략을 하시면 조금 조용하면서 중수익 정도. 고위험 고수익 싫어하시는 분들, 중위험 중수익 원하시고 조용한 거 원하시고 차분한 안정적인 어떤 꼬마 버블이 천천히 성장해가는 스타일을 원한다. 그럼 화장품을 공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비교적 조용히 꾸준히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화장품 업종 살펴봤는데요. 이 올리브영이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APR도 관련해서 달바 글로벌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신일서 위원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 25년 넘게 시총 1위 자리를 든든히 지켜왔는데 SK 하이닉스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1위를 되찾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SK 하이닉스에게 25년 만에 내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상보다 좀 빨리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들이 오고 가고 있나요? 네, 사실 이제 1위 다툼이기 때문에 이제 주목받았던 네. 것도 있고 이게 같은 업종 내에서 이제 1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약간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고 사실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긴 했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언젠가는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왔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주가부터 보면 어제 SK 하이닉스가 5.61% 올랐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0.14%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2,080조 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2,066조 원 이렇게 해서 이제 1위를 SK 하이닉스가 하고 삼성전자가 2위로 내려앉았죠. 오늘 뭐 두 종목 모두 하락 중이긴 한데 아침부터 보니까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어제 국내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바뀐 게 25년 7개월 만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게 1999년 7월인데 그 이후에 이제 1년간은 뭐 한국전력 그리고 지금의 KT인 이제 한국통신공사 뭐 이런 종목들이랑 엎치락 뒤치락 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11월 21일부터 이제 부동의 1위 자리를 계속 이제 지켜왔는데 그때 하이닉스를 보면 뭐 삼성전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때 이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2001년에 현대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분사해서 만들어진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이닉스가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닷컴 버블 꺼지고, 그러니까 외환위기 직후였잖아요. 그 이후로 닷컴 버블이 끼었다가 빠지고 그 와중에 디램 가격 폭락하고 이러면서 거의 부도 위기까지 몰렸었어요. 그때 워크아웃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2003년 3월에 주가가 135원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2년 그때 SK그룹이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동전주였죠. 135원까지 떨어졌던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 거의 한 지금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주가 300만 원을 바라보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격세지감인 게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에 SK하고 하이닉스를 두 종목으로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SK, 그러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2만 원대였고 그러다가 이제 뭐 사실 ELS는 조기 상관 조건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3개월 받으면서 평가를 하는데 계속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 상관 조건을 충족을 못했거든요. 그게 주가가 5천 원까지 빠지면서 낙인에 걸리고 그래서 결국 만기 3년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만 원까지 그나마 회복을 해서 투자금 절반을 날리게 했던 이제 종목인데 그 뒤로 이제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 없으면 유죄라는 이제 그런 그림도 돌았었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유죄에 있는 사람인데 정말? SK 하이닉스를 한 종목도 갖고 있지 않아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어제 새삼했죠. 정말 뭐랄까요. 동전주에서 25년 만에 시총 1위를 등극한 거니까 SK 하이닉스 자체적으로는 얼마나 큰 그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그 수익을 가져가게 될 텐데 근데 시총 1위가 바뀐 게 그렇게 큰 이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단순한 순위분동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단순히 한국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아니라 한국 증시를 상징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산다는 건 삼성전자를 산다는 의미였고 이렇게 외국인들 투자 종목 중에 이제 삼성전자의 매수 이제 그 금액이 크다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산 게 아니라 한국 증시를 샀구나.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 1위를 내줬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한국 증시의 상징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의미하고요. 뭐 보통은 주도 업종이 바뀌고 뭐 그 업종 내 1위 기업이 보통은 시가총액 1위가 되는데 이번에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1위 다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AI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고 또 같은 반도체 기업이어도 어떤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인지를 시장이 보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게 다 고스란히 이제 증시의 시가총액 순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올 들어서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194% 올랐는데요. 하이닉스는 348% 상승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번에 역전의 원인은 AI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AI 덕을 똑똑히 본 그 가장 큰 기업이 SK 하이닉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글로벌 증시의 단일 키워드는 AI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같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AI 반도체 생태계에 얼마나 발을 깊게 들여놓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투자자들의 선호도, 판단 이런 것도 좀 갈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지금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선제적으로 HBM 우위를 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HBM 시장이 크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거의 가능성을 몰랐을 때 다들 몰랐을 때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개발에 나섰고 실제로 2013년에 AMD하고 함께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 지금 챗GPT로 인해서 생성형 AI 붐이 굉장히 많이 일었고 그때 이제 AI 연산에 필요한 그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의 HBM을 독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AI 메모리 신장을 SK 하이닉스가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데 사실 HBM은 AI용 초고속 메모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D램이 그냥 일반 도로라면 HBM은 고속도로다라는 이제 비유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AI가 발전할수록 이렇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기존 메모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AI 기업들이 지금 HBM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삼성전자도 뭐 이제 열심히 하긴 했는데 반도체 중에서도 뭐 메모리 사업도 있고 파운드리 사업도 있고 뭐 시스템 반도체 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부를 갖고 있고 이 반도체 외에도 이제 뭐 휴대폰이라든가 가전 이런 사업부 같이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 중에서도 이제 수익이 안 나는 사업부들이 반도체 사업의 수익을 좀 깎아먹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비교되는 대조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잘한 걸까요? 뭐 삼성전자가 못한 걸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SK 하이닉스 잘한 네, 거다. 네. 뭐 둘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사실 SK 하이닉스가 잘한 거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 뭐 워낙 일찌감치 HBM에 투자해서 선점한 거는 굉장히 이제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네,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었다는 평가를 좀 받아왔고 그 삼성전자가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도 굉장히 이제 자원을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기대했던 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TSMC를 따라잡겠다라는 목표도 사실 이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이제 삼성이 못해서라기보다 하이닉스가 워낙 빠르게 이 시장을 알아보고 AI 시대에 핵심 공급자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점을 이제 더 높이 평가하니까 이게 이제 주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 물론 삼성전자는 뭐 여전히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이고 뭐 스마트폰 사업 이런 것도 잘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이제 경쟁력이 뭐냐라는 것보다는 이제 주시장에서는 워낙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식을 투자할 때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간, 뭐 최소 3년간 누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그 HBM을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선점한 SK 하이닉스라고 답할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게 지금 이제 시총 1, 2위 다툼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시총 역전이 한국의 산업 구조의 뭐랄까요 변화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과거에 한국 대표 기업들의 얼굴을 보면 이제 산업의 변화 구조가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 산업 변화의 구조는 또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다 드러나죠. 상위 종목이 이제 계속 고정된 거는 아니잖아요. 계속 바뀌어 왔는데 1980년대에서 1990년대는 이제 한국 경제가 조선, 철강 이런 업종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포항제철, 그러니까 지금의 포스코홀딩스죠. 포항제철 이런 데들이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었고 그 뒤로는 뭐 한국전력, 한국통신 이런 데 곳들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올랐었고 그 다음에는 뭐 자동차, 전자산업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으로 들어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뭐 삼성전자와 뭐 스마트폰 산업 뭐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 이제 상징으로 부상을 했는데 지금은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시총 1위 기업이 바뀌었다는 거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변화라고 보기보다는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장 그리고 투자자들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사실 시가총액은 지금 기업의 몸집이긴 한데 지금 현재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반영된 몸집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시장이 평가해서 반영한 이제 몸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이 뭐 반도체도 있지만 뭐 스마트폰, TV, 가전, PC 뭐 이런 소비자 가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또 좋은 TV를 만들고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AIC가 열리면서 돈을 버는 방식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몇 대 더 파느냐, PC를 몇 대 더 파느냐 이런 것보다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더 짓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고 얼마나 자주 바꾸냐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지금 AI 기업들이 서버를 얼마나 증설하느냐 여기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엔비디아 GPU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는 뭐 명실상부한 AI 인프라 산업의 핵심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고 뭐 삼성전자도 물론 훌륭하고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워낙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TV, 가전 이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성숙 단계에 진입한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시총 역전은 한국의 이 산업 구조의 무게 중심이 이제 소비자 IT에서 AI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방증한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기대를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아마 삼성전자 많이들 투자하셔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은 HBM인 거죠. HBM. HBM에 대한 네. 대응이 이제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그리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 저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HBM에서 얼마나 빠르게 앞서가냐,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주가가 좀 결정이 될 텐데 결국은 이거는 AI 시대에 얼마나 대응을 잘할 수 있는가로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BM4 경쟁력 그리고 엔비디아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이제 뭐 그 AI와 별도로 이제 파운드리 수익성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뭐 AI 시대에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핵심 플레이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면 시장의 평가는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다시 되찾을 수도 있는데 다만 예전처럼 이제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를 하는 이제 독주 체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는 살짝 이제 물음표가 붙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뭐 스마트폰, 뭐 메모리, 가전 이런 산업을 동시에 이제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AI라는 변화 안에서 이제 특정 기술, 특정 기업에 이제 프리미엄이 집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제 그 AI 시대에 우리가 HBM에서 이만큼 앞서가고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의 1위를 두고 다툼이 계속될 텐데 그거를 증명하지 못하면 또 하이닉스의 이제 조금 밀려서 2위로 머물 수 있는 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이제 7월 초 그러니까 2분기가 끝나면 바로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또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어닝 시즌 2분기가 이제 6월 말이면 끝나고 보통 삼성전자는 이제 7월 초 그러니까 분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 초에 잠정 실적을 먼저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으로서는 7월 7일에서 9일 사이에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시총 1위 탈환 여부보다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라는 건데 뭐 기대 이상으로 과연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거죠.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인가 이런 건데 뭐 실적 자체도 그렇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는 이제 워낙 높고 일단 AI 메모리 수요라든가 이제 디램 가격 상승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좋고요. 삼성도 뭐 1분기에 AI 메모리 수혜를 뭐 확인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10일 단위로 나오는 수출 수치만 봐도 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라는 거를 이제 그 수출 수치로도 매번 확인을 하고 있고 그게 보이니까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뭐 물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예상 실적 대비 실제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걸로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겠지만 이제 그보다도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숫자 이후에 해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왔느냐라는 것보다는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후에 메시지를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삼성전자 주가 하락 중이긴 한데 이렇게 하락할 때 이제 아마 저가에 좀 담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적 발표 직전에 뭐 이렇게 좀 떨어질 때마다 사 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시장의 해석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25년 만에 시총 1위 자리를 내준 삼성전자 왕자의 자리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잠정 실적 발표 이런 부분 굉장히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대 SK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 주가가 16% 넘게 폭락하며 상장 이후 최악의 직격탄을 맞았다. 사흘 연속 이어진 급락세로 시가총액은 2조 360억 달러까지 밀려나며 아마존과의 격차가 한층 더 벌어졌다. 1,0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도 단행한 회사차의 발행 계획이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주 AI 프로젝트와 지구 궤도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 무담보 회사차의 발행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3월 소셜미디어 X와 XAI의 합병 과정에서 끌어쓴 고금리 당이 차입금을 돌려막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됐다. 여기에 산하 소셜미디어 X가 전 세계적인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심화시켰다. 미국 내에서만 3만 건이 넘는 장애 보고가 속출했고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 먹통 사태가 관측됐다. 상장 초기 낙관론에 취해 종가 부근에서 진입했던 매수자들은 사흘 만에 첫 거래일 종가 밑으로 추락한 계좌를 마주하게 됐다. 주요 증시 일정 관련해서 특징 종목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현재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바이오 관련 종목들 중에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탈모 관련해서는 JW 신약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도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오 관련해서 현지 시간 22일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서 바이오 USA 2026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최대 규모의 행사인데요. 나흘간 이루어질 예정이고 1,500여 곳 이상의 제약사, 바이오 기업, 또 투자기관과 연구기관까지 모두 참여를 합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실적과 기술을 공개하는 박람회 형태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좀 기술 계약을 맺고 좀 투자할 수 있는 비즈니스 무대가 될 예정인데요. 제약사를 만나고 우리 공장에서 좀 생산을 할 고객사를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주 기대감 받아가면서 관련 바이오 종목들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행사의 키워드는 3가지로 나왔습니다. 일단 ADC 항체 약물 접합제, 그리고 비만, 그리고 AI인데요. ADC란 이 항체의 강력한 세포 독성 약물을 연결해서 암세포와 같은 이 표적 세포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약물과 항체를 링크로 연결을 한 다음에 암세포가 들어왔을 때 그 링크가 해제되면서 약물이 주입되는 형태인데요. 특히 이번 이 바이오 USA 행사의 특징적인 것은 이 메인 컨퍼런스에서 K-바이오를 주제로 공식 세션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K-바이오 산업이 아시아 혁신 거점으로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공식 세션에서 K-바이오가 주제로 다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관련 행사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AI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AI를 활용한 신약 연구 개발과 업무 환경에 있어서 디지털화 AI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이죠. 인실리코와 계약을 맺었다, 협력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인실리코는 이 홍콩과 미국 보스턴을 거점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보스턴과 홍콩을 거점으로 현재 AI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약 개발에 있어서 AI를 활용을 하면서 약물 물질을 도출해내는 횟수를 그 시간 자체를 50%로 짧게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중추신경계 신경 면역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을 맺었다라고 알려졌고요.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라는 뇌전증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걸 가지고 좀 중추신경계 쪽으로 확장한다라는 목표를 내세웠고 계약의 규모는 최대 약 3조 9,5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두 기업이 합작해서 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초기 연구 단계는 좀 함께 하고 있지만 이후에 임상, 제조, 상업화까지는 모두 SK바이오팜이 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약물이 나온 이후에 소유권도 SK바이오팜이 갖는다고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키워드 중 하나로 알려졌던 비만 관련해서 실질적인 협력사를 찾을 예정인데요. 일동제약은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 펩타이드 주사제와는 다르게 좀 편의성, 약물을 복용할 때의 편의성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고요. 소분자 화합물 기반 경구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체내에 남는 약물이 없다. 그래서 1일 1회 좀 장기 투약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전에 있던 치료제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알려졌던 간 독성 또 위방변 부작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이 행사에 있어서는 해외 기업과 접촉해서 라이선스를 좀 본격적으로 찾아보겠다라고 내세웠고요. 비만 치료제 협력 가능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 1상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4주간의 이 체중 감량 무려 13.8% 효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서 협력사를 찾을 예정입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 현재 기업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5개 기업 모두 바이오 USA 2016에 참여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1.3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1.36% 하락하면서 16만 6,200원 선에 현재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SK 바이오팜 어제는 그래도 상승 전환이 있긴 했는데 현재 1.64% 파란불 84,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동제약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올릭스와 함께 주목받아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각각 3%, 4%대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올릭스는 12만 5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종목들 관련해서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흔들렸지만 반도체는 또 올랐다. 22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알파벳은 5%, 아마존은 4% 넘게 하락했고 스페이스X도 16% 급락했지만 반도체주는 오히려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마이크론은 6.8%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AI,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는 엔스로픽과 전략적 계약을 발표한 영향이다. 샌디스크도 4% 넘게 올랐다. 시장에서는 지금 AI 시장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본다.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돈을 쓰는 빅테크와 그 돈을 실제로 받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제 AI 수혜의 중심이 빅테크에서 메모리 반도체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오는 24일 발표될 마이크론 실적이 추가 랠리의 불씨가 될지에 쏠리고 있다. 네, 코스닥에 이어서 코스피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반도체 차익 실현 좀 무겁네요. 투자 타이밍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 내일도 실질적인 투자 전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